이것이 바로 아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은 중동에서 탈출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명화된 세계에 살기로 결정했지만 자신들이 도망쳐온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즉 모든 사람에게 이슬람을 강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바꾸려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 중동에 가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로 중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를 의미하며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당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방에서 공격했을 때 유태인들을 지중해로 쓸어버리고자 목표했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위의 아이러니는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 강과 바다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중 일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시위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아랍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의 첫 번째 부류는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로 하마스라는 극단적인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조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하마스를 매우 두려워해서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세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벽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아랍 국가도 이들을 원하지 않으며 요르단은 과거의 위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에 살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부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랍인의 첫 번째 그룹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테러 조직 하마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에 가자 지구를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강제로 철수시키고 심지어 가자 지구에 묻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해까지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가자 지구에 남겨진 것은 그들이 건설한 농장, 공장 등 모든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는 그곳에 살던 아랍인들 위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엄청난 인프라를 가자 지구 주민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농장, 온실, 공장, 심지어 동물들까지. 그리고 그들은 유태인들을 증오하여 매우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극단적인 테러 조직인 하마스를 선택해 선출했습니다. 가자 시민 그들은 스스로 이 조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여러 단체들이 가자 지구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뉴욕시보다도 작은 매우 작은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에 기부된 금액을 보면 두바이처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자 지구는 빈민일까요? 기부금의 많은 돈이 하마스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카타르 1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 재산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 시민들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부금은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한 무기와 로켓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한 지구는 요르단강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게 불립니다. 이 서한 지구의 실제 이름은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서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부르세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서한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은 아랍 국가들이 패배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유엔이 제한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 독립전쟁을 대재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 난민들과 아랍인들은 그들의 문제를 아랍 국가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창설되었고 유명한 인물인 야셀 아라파트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부터 유대인들은 키네레트, 즉 갈릴리 호수에서 전국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PLO의 첫 번째 공격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수로였습니다. 또 PLO의 파타크는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면적으로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는 헤르몬산의 물을 요르단 시리아 국경의 댐을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이스라엘에서 돌리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댐 건설 계획을 폭격으로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아랍의 세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에 살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로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룹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는 상당한 그룹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있으며 이스라엘에는 다른 종교들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의 의회인 크네셋에서 대표를 가지고 있어 투표도 하며 이스라엘 정부에서 대표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에게 다른 아랍 국가에서 살고 싶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랍 국가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누리는 만큼의 교육, 의료, 모든 면에서의 자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